일단은 그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그 한 개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 해보자. 그래서 이제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D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곱해가지고 몇의 배수? 곱해서 27의 배수가 될 확률은 이런 뜻이고, 일단은 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주사위를 던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생각보다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문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가지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주사위라고 하는 그 1부터 6까지 수의 숫자상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이게 이제 문제 특성상 27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다른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드를 뽑는다. 그러니까 어떤 3도,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 27의 숫자라는 건 3의 거듭제곱이잖아. 3의 거듭제곱이 잡혀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 9라는 그러니까 9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어떤 숫자들, 그런 숫자 범위 내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다면 문제 난이도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 선택하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물론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항상 확인해서 문제 풀이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우린 이 문제 하나를 갖다가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나왔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문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문제는 주사위 안에 들어있는 숫자에서만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상황 자체가 27의 배수라고 하는 건 주사위 안에 있는 그 주사위 눈수에 있는 숫자상의 특징으로만 봤었을 땐 3을 숫자 하나가 하나씩밖에 못 가져가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논리는 3의 배수가 나왔냐 안 나왔냐로 판결 지어도 괜찮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3의 배수가 나왔냐 안 나왔냐 정도로 판결할 수 있는 거라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뭘로 가시는 게 맞냐면 이냐 아니냐로 접근할 수 있는 거면 독립시행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야. 그게 왜 독립시행으로 가는 게 맞냐? 독립시행의 확률로 가시면 3의 배수인 거, 3의 배수인 거가 3, 6이니까 3의 배수의 눈을 뽑는 경우가 확률이 3분의 1이지. 그래서 우린 이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3의 배수를 몇 번을 뽑고 3번을 뽑고 3의 배수가 아닌 걸 한 번 뽑는 상황이랑, 두 번째로 3의 배수를 4번 뽑는 상황으로 우리는 일단 문제를 나눠 놓고 3의 배수를 3번 뽑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요 생각을 갖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4번 중에 3번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지? 4번 중에 3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요게 3번. 3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 확률이 3분의 2니까 요게 한 번으로 접근하게 될 거야. 또한 3의 배수만 4번 뽑을 확률은 4번 중에 4번일 거야. 3의 배수의 눈만 4번 나올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좀 정확한 판단이 되시겠다라는 거고, 왜 저걸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린 저걸 사용해서 문제를 접근했냐라는 거고, 그냥 단순히 경우의 수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27의 배수를 만드는 상황에서 3의 배수, 3을 한 번씩만 갖고 있는 애들의 범주 내에서 문제를 풀 거라서 이렇게 풀었다는 거지. 쌤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좀 중요한 거고. 다음 봅시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주머니 AN에 흰 공 1개, AN에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2개. 자,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도 3개. 자,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B에다가 넣은 후 주머니 B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고 할 때 끊어주고, 주머니 B에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조건부 확률 중 뭐라고 얘기했던 거냐면 사건의 순차적 진행이라고 했어. 사건의 순차적 진행. 즉, 이 문제는 사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건부 확률은
가장 중요한 게 상식선에서 문제를 푸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상황 자체가 조건부 확률인 거를 눈치를 챘든 못 챘든 생각 자체를 맞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문제 이렇게 풀었을 거라는 거야. 첫 번째로 결국은 A에서 흰 공을 뽑아서 B에다 줬었을 경우와 두 번째로는 A에서 그 검은 공을 뽑아서 B에다 줬었을 경우로 두 개로 나눈 다음 그럼 먼저 A에서 흰 공을 뽑았다 라는 식으로 가려면 먼저 세 개 중에 그지? 흰 공 한 개를 뽑았다라는 것이 먼저 순서가 이 사건이 먼저 벌어지는 사건이고 그랬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지 그 사건을 A라 할 때 그 다음에 그걸 전제해서 이런 식으로 P, B바 A로 정리되는 사건의 순차적 진행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었을 경우에 고백이 그런 다음에 뭐 했대? 그럼 이제 흰 공은 B주머니에 흰 공은 이제 4개가 됐었을 거고 그럼 이제 7개의 공 중에서 몇 개를 꺼내는데 7개의 공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그 적어도란 표현을 했고 한 개가 흰 공이라고 했으니까 검은 공 3개 중에 3개를 뽑을 확률을 전체 확률에서 빼주시면 되겠다. 다음 두 번째 A에서 검은 공을 뽑아가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여기는 여전히 3개가 되고 이쪽이 검은 공이 4개로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 검은 공 일단 뽑을 확률 자체는 3분의 2가 들어오시겠고 여기서 7개 공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검은 공 4개 중에 3개를 뽑을 것을 전체 1에서부터 빼주시면서 계산해 주시면 뭐 깔끔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가지 다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사건이 발생했냐에 따른 조건부 확률에 해당되는 건데 굳이 뭐 그런 인식이 없더라도 문제를 맞추는데 사실 큰 영향은 없어 보였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3번 문제가 나도 다 풀고 나서 내가 되게 뻘짓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문제인데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인식을 못하고 그냥 풀었다가 다 풀고 나니까 되게 뻘짓을 했더라고. 일단 그 문제를 잘 보시면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숫자 카드가 지금까지 확인학습 계속 벌써 보면서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게 이제 숫자가 뭐가 있느냐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이제 현명한 생각이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형이잖아. 그래서 사실 좀 보시면 나도 처음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곱해서 0 이하니까 0의 배치를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생각은 드는 생각이 1, 2를 먼저 배치를 하고 0을 당연히 사이사이에 배치하는 방식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그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니까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렵지 않지 뭐 1, 2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치해 주시면 4팩을 몇 팩 몇 팩으로 2팩? 2팩으로 나누면서 그지? 얘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어차피 빵빵빵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한 가지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1은 이웃해도 되잖아. 1이 이웃해도 되니까 1을 이웃한 걸 여기저기 넣으면서 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먼저 0을 놓고 그러니까 1은 같이 다녀도 되니까 1 두 개를 묶어 패키지로. 그 다음에 이 한 놈이 더 있는 거잖아. 그거를 여기 네 곳 중에 배치를 하는 형태로 가시면 뭐 이건 큰 문제가 없겠다는 거지. 나도 계산 다 해보고 나니까 그때 알았어. 다 하니까 되게 뻘짓을 했더라고. 엄청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멍청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한 묶음 요 놈이니까 4자리 중에 하나 그 다음에 3자리 중에 하나 배치를 하되 대신에 이렇게 계산할 경우에 뭐가 문제가 돼? 뭐 여기 2자리 중에 하나 계산하고 나서 뭐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하고 나면 이 두 개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거니까 얘네 두 개가 순서가 바뀌는 건 나눠주셔야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제 요게 12개, 요게 6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건데 나는 그냥 1을 여기다 넣어보고 넣고 옆에다 0을 붙여놓고 그 다음 뭐 나머지 배치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결국 답이 나오긴 했는데 다 계산하고 나니까 존내 현타가 오는 약간 그런 문제였어. 너무 어렵게 계산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번하고 5번 특히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제도 애들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계통에서 나올 수 있는
걸어놓는 조건의 종류 중에서는 가장 빡센 종류. 이거 이상으로 많이 걸진 않아. 이거 거의 마지막 끝판왕 수준으로 많이 조건을 걸어놓는 상황이고 4번도 해석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4번 해석이 어려웠던 이유가 천천히 볼게. 보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혀 있는 5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공을 임의로 한 개씩 5번 꺼내서 n번째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AN이라 할 건데 그 n번째 적혀 있는 수 중에 k번째 적혀 있는 수가 그 순서에 맞는 번호, 그러니까 뭐 첫 번째면 A1이면 1, 뭐 두 번 A2면은 2,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이 3이다. 일 때 끊어주고 그때 A1과 A2 요렇게 더한 것이 A4와 A5 합한 값과 서로 같아질 확률은? 이라는 질문이고 이 문제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역시 이 얘기긴 해. 최소값이 3일 때,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이 3일 때.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어려웠다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직관적으로 딱 먼저 드는 생각이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아니지. 이렇게 생겼어. 자꾸 첫 번째 항 같이 생겼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숫자가 무조건 1보다 큰 상황이긴 해야 돼. 이건 맞아. 이건 맞아. 왜냐면 만족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2보다 큰 건 맞아. 그리고 세 번째 거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맞아. 근데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저 규칙을 지켜주던 안 지켜주던 큰 상관은 없어. 이게 문제의 핵심이긴 했거든.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네가 굳이 신경 많이 안 써도 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제가 좀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건 선생님이 또 얘기했지만 최소값이 3일 때 하고선 한번 끊고 그럴 때라고 했잖아. 그럴 때 그 상황 하에서 이것을 만족할 확률 눈치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역시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핵심 막 그런 부분이 아니야. 너네가 이제 고쟁이 숙제를 오늘 해보셨으면 아시는데 조건부 확률 그 특유의 문제 냄새라는 게 있거든. 좀 읽어보면 알지. 읽어보면 야, 이 새끼 조건부 확률인데 냄새가 좀 나. 근데 벌써 이게 한 4점짜리 얼추 이제 한 이거 28, 29번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게 조건부 확률의 냄새가 잘 안 나. 그 특유의 그 문항 배치, 그 문구 배치가 아니야. 뭐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이랬대 저랬을 확률 막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랬는데 이럴 확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근데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 알든 모르든 눈치를 챘든 못 챘든 요걸 먼저 찾아놓고 그 상황 하에서 요걸 만족하는 걸 네가 찾으셔야 되는 문제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 문제가 좀 빡세. 해석이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선생님 어쩌라는 건가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핵심적 역할을 할 놈이 뭔지를 좀 잘 보시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빼먹지 않고 우리가 경우를 세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떤 놈한테 기준점을 놓고 그 새끼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되지.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돼. 그래야 빼먹지 않고 세실 수 있다. 그래서 A3가 1인 경우에 A3은 세 번째로 나오는 애가 1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여기가 좀 중요한데 자 이때 선생님 봐봐라. 두 번째로 나오는 숫자가 가능한 수는 두 번째로 나오는 애가 가능한 숫자가 3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하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가능한 건 이 두 번째가 3, 4, 5 중에서 뭔가를 가져갔을 거라고? 그지? 그럼 얘가 가능한 건 얘가 사실 이번에 얘가 2를 못 가져가잖아. 2를.
2를 못 가져갔는데 A1번은 2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숫자 2까지 포함해서 남은 숫자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으니 요때 A2가 가져가는 경우는 3가지, A1이 가져가는 경우는 3가지. 자, 그러고 나면 A4, A5 걔네 2개가 가져가는 건 2팩으로 계산하셔서 전체 1부터 5까지 순서 배열이 5팩이었을 테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거 케이스에 대한 확률이 나오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요 선택 과정상에서 만약에 1번을 먼저 선택하려고 하면 요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는 있을 거야. 답이 나올 수 있는데 1번을 먼저 선택하려고 하면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게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다고? 근데 만약에 2번이 선택을 할 때는 2번은 1번이 2를 가져갔을 때와 2를 가져가지 않았을 때 나눠서 세야 될 거야, 그러면. 맞지? 선택권 자체를 1한테 먼저 주면 문제가 더 어려워져. 계산할 때. 그래서 선택권을 2한테 먼저 주면 더 편해. 좀 약간 그런 문제였거든. 그래서 쌤 생각에는 조금 애들이 이제 시험 볼 때는 약간 맞추긴 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요거는 사실 나중에도 요런 케이스가 좀 나오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해주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무튼 자, 방식은 비슷하다. 그래서 세 번째로 2가 뽑혀 나오는 경우라면 두 번째로 뽑혀 나오는 거와 첫 번째로 뽑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 두 번째로 뽑혀 나오는 건 역시 3 또는 4 또는 5가 가능하니까 요 중에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 뽑혀 나오는 건 2를 얘가 가져갔으니까 4 또 남은 거, 2번이 뽑고 남은 것 중에서 가져가셔야 될 거야. 그러면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권은 요래 나올 거고, 2팩 조지고 여기서 전체는 5팩으로 나눠주셔야겠다.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는 2번이 가져갈 수 있는 숫자, 그래서 4 또는 5가 있겠지. 그 다음에 1번이 가져갈 수 있는 숫자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얘는 요 중에서 하나 가져갔을 거고, 1번은 이제 1 빼고 4도 빼고, 그럼 이제 2도 가져갈 수 있지, 1번은. 그래서 이제 2 또는 5 이런 식으로 얘도 두 가지의 선택권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팩 돌려놓고 5팩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지금 첫 번째 최소값이 3일 때라는 상황 자체를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 계산을 한 거야. 그러면 지금 계산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가 어디로 가야 되는 상황이냐면 요것이 분모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 중에 저걸 만족하면서 자, 첫 번째 나오는 숫자, 두 번째 나오는 숫자의 합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는 숫자의 합과 같아져야 돼. 맞지? 먼저 1부터 5까지의 전체 합이 6 더하기 6 더하기 얼마야? 6, 6, 3이니까 15지. 근데 이게 이제 3번에서 나오는 걸 제외하고 절반으로 똑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러면 3번이 가져가는 숫자는 홀수여야 돼, 짝수여야 돼? 자, 우리 아침인데 얘들아 머리 좀 잘 돌려봐. 잘 안 돌아갈 수 있는데 머리가. 자, 지금 1부터 5까지 전체 합이 15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3번이 가져가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으로 똑 자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3번이? 홀수여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저 케이스 1, 2, 3 중에서는 1번하고 3번에서 그 케이스가 가능한 것들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그런다 치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면 문제를 보면, 그래서 요 경우로 생각해 보면, 그치? 요 경우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전체 합이 15인데 3번이 1을 가져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번하고 2번 합이 7이어야 될 거고, 4번하고 5번 합도 7이어야겠지. 어차피 얘가 결정이 되면 얘는 당연히 결정이 될 테니까 얘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만 케이스를 좀 찾아주시면 되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3, 4, 4, 3도 가능하겠고 자, 2, 5는 되는데 5, 2는 안 되지. 2, 5는 되는데 5, 2는 안 되지. A2가 2를 가져가는 건 해당 사항이 이 상황 안에는 없지. 됐어? 마찬가지야. 이것도 4번, 5번은 선택권을 주지 않아도 돼. 어차피 얘는 뭘 가져가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얘네만 발라놓으면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될 거다. 괜찮지?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세 가지에다가 4번, 5번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합이 나올 거야. 뭐 2, 5, 5, 2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될 테니까 우린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4, 5는 2팩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세 가지에다가 2팩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 A3이 3인 경우는 얼마니? 6이면 되나 합이? A1, A2가 합이 6이면 되는 거고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는 케이스가 2, 4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에다가 4, 5를 배치하는 거 2팩.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분모는 전부 다 5팩. 계산하실 때는 5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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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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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은 나눠놓고 분모에 들어가는 거 다 나눠놓고 자, 계산하시면 9 더하기 6 더하기 4분의 4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야 금방 구하는데 그지? 요 문제가 6월학평 28번 문제였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5번 문제가 6월학평 30번 문제로 내가 기억하거든. 요게 7월학평이다. 7월학평 30번 문제. 근데 요건 좀 문제가 좀 어렵긴 해. 이게 조건이 이렇게까지 많이 달리는 문제가 많진 않은데 이 문제는 좀 조건이 정말 많이 달려 있긴 해. 그래서 자, 문제 보시면 가조건 자, F7에서 F1을 빼면 그 값이 3이다. 다음 두 번째.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fn보다는 fn 플러스 2가 더 크거나 같다 이랬으니까 쌤 써볼게. 자, 이거를 1부터 넣으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F1보다는 F3이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F5가 얘보다는 F7이 이런 식으로 크거나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2를 집어넣어 보면 F2보다는 뭐가? F4가 이거보다는 F6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부등호꼴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다. 첫 번째. 그래서 한 요 정도 상황이면 참아줄 만한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조건이 붙었어. F2랑 F1을 뺀 값의 절대값이 몇의 배수이며? 3의 배수. 그리고 F1, 3, 5, 7 다 더한 값 역시 몇의 배수? 3의 배수. 여기까지 맞지? 천천히 볼게. 오휴. 자, 봐봐. 일단 문제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사건의 처음 발단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건 안 자고 있지? 잘 들어. 나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가족권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자, 가족권을 케이스를 나눠보면 뭐 4, 1, 5, 2 6, 3, 7, 4 이렇게 해서 가족권을 케이스를 나눠. 잘 들어봐.
그럼 케이스를 나눴어. 그럼 뭐가 결정이 되냐면 F1이 결정이 돼. F1이 결정이 되면 일로 내려와. 자, 요걸 결정할 수 있어. F1이 결정이 되면. 맞지? 저걸 결정하잖아? 저걸 결정하면 F2 값이 결정이 돼. F2 값이 결정이 되잖아? 그럼 일로 넘어와. 요거는 뭘로 하면 될 것 같아? F2가 결정이 됐어. 그럼 4랑 6은 뭘로 결정하면 돼? 4랑 6은 중복조합으로 결정하면 되지. 그럼 예를 들어 F2가 4야. 그럼 남은 게 F2가 4니까 F4와 F2 가져갈 수 있는 게 4, 5, 6, 7 중에서 두 번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4H2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테니까 F2가 결정되면 얘가 중복조합으로 결정할 수 있겠다. 됐어? 자, 그리고 F1이 결정됐으니까 일로 올라와. 사실 얘도 내가 그런 거 아까 전에. 그래서 얘도 그냥 중복조합 선에서 처리를 해주실 수 있으면 문제 개깔끔한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요 조건이 걸려 있어. 3의 배수. 합이 3의 배수. 이러면 결국 중복조합 처리는 불가능하고, 결국 뭘로 가야 되냐면 NGD, 노가다로 가야 돼. 이건 어쩌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얘를 처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도 알고 얘도 안다 손 쳐도 지금 여기서 결정했잖아. 결정했으면 얘랑 얘는 아는데 가운데 들어가는 수의 합이 3의 배수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이건 노가다 처리로 가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전체적인 맥락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거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일단 나도 다 풀고 나서 파악을 하는 거고, 풀 때는 직관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의 경우에는 사실 잘 맞췄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왜냐면 이건 더 이상의 여지가 없어. 그냥 딱 저렇게밖에 못 풀어. 풀다 보면 결국 저 루트를 가게 돼. 그래서 아마도 오히려 상위권 애들한테는, 1등급 애들한테는 오히려 정답률이 약간 높았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다양하면 애들이 못 풀었을 수 있는데, 풀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저거밖에 없어. 그럼 이제 해보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지? 가보자. 아이고. 그래서 첫 번째, F7은 4, F1은 1 이랬을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이면 F2는 얼마일 수 있냐면 4일 수 있어. 근데 이제 요게 F2가 4도 되지만 그 뺀 것의 차가, 그지? 뭐일 수도 있다고? 3의 배수면 된다 그랬지. 그럼 얼마일 수도 있는 거야? 7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F2가 4야. F2가 4면 그 다음에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 여기서 F4와 F6은 바로 결정이 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가면 된다고, 요거는 중복조합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그래서 뭐니까? F2가 4니까 F4와 F6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4, 5, 6, 7까지. 그럼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번 선택하는 거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선택을 한다? 4H2로 선택을 해주신다. 자, 계산하면 OC2로 바꿔서 그치? 더해서 하나 빼면 6에서 하나 뺐으니까 OC2 계산해 주시면 10가지. 요거는 자, 또한 F2가 7이게 되면 F4와 F6을 결정하는 건, F2가 7이니까 F4와 F6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니? 7, 7밖에 없지. 그러니까 요거는 한 가지. 그래서 요거 F2, F4, F6을 결정하는 전체 경우가 총 11가지가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뭘 결정하러 가는 거냐면, 이게 1, 7, 2, 4, 6까지는 다 된 거고, 이제 F3하고 F5를 결정해 줘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노가다를 좀 해주셔야 되고, 노가다 해 주시게 되면 결국 합쳐서, 그지? 요거 1, 얘가 4니까 둘이 합쳐서 5잖아.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그 3의 배수가 되게끔, 그지? 3의 배수가 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1, 3 순서도 얘가 더 작고 얘가 커야 돼. 1, 3이랑 같아도 상관없이 2, 2 그리고 3, 4 세 가지. 저런 거 이제 하나 빼먹으면 틀리는 거야. 해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그래서 얘가 세 가지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가 33가지. 자, 그리고 자, 다음 케이스가 F7이 오고 F1은 2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요걸 가지고 F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밖에 없고 F2가 5라고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럼 F4와 F2 가져갈 수 있는 건 5, 6, 7 중에서 2번 선택하는 거야. 그치? 선택 자체는 3개 중에서 2번 선택을 한다. 여기까지 왔으면 F3하고 F5 요 둘의 합이 7이기 때문에 7이어서 합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뭐뭐 있냐면 2랑 3 그 다음에 3이랑 5 4랑 4 자, 3H2의 값이 4C2와 같은 거라서 요것이 6가지 밑에 3가지 해가지고 요게 케이스가 총 18가지가 나오시고 자, 다 마찬가지야. 세 번째 F7이 6이고 F1은 3인 경우 F2도 될 수 있는 건 6밖에 없겠고 이걸 가지고 F4와 F6을 결정해보면 그 6하고 7 두 가지 중에서 2번 선택을 하는 거지. 3C2가 되면서 요것은 3가지 F3과 F5가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가 33 36 45 66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총 4, 3, 12, 12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F7이 7을 가져가고 F1이 4를 가져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이 케이스는 다시 2가지 F2가 7일 수도 있고 F2가 여기 1일 수도 있어 그러면 F2가 7인 경우는 4와 6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고 한 가지밖에 없고 요건 F3, F5를 결정하는 건 이제 좀 이따 세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F2가 1인 경우는 F4와 F6을 결정하는 게 1, 2, 3, 4, 5, 6, 7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중복 허락해서 그래서 7H2라고 쓰자 합쳐주시고 F3, F5가 결정되는 게 4, 6, 5, 6, 7
이렇게. 요 경우 더한 다음에 얘를 곱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아니 뭐 말이야 뭐. 야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어렵겠니. 근데 이제 푸는 거는 본인들이 하나하나 다 찾으셔야 되는 문제라. 오케이. 혹시 괜찮으면 6번만 좀 건너뛰면 안 될까? 6번 나중에 답지는 드릴 테니까 6번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7번 볼게. 7번. 자, 문제 보시면 앞면에는 문자 A, 뒷면에는 B가 적혀 있는 한 장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한 개 동전 던져 다음 시행한다 그랬고 앞면이 2번 나오면 카드를 한 번 뒤집을 거고 0 또는 1이 된다고 한다면 그 카드를 그대로 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엔 또 뭐 하는 거냐면 독립시행의 확률 5번 반복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A가 문자 B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은이라고 질문을 했고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 이러면. 왜냐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A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앞면 2번이 나오는 거 앞면 2번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몇 번이면 앞면 2번이 한 번 나오고 한 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4번이 아닌 거 긴 거 아닌 거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은 긴 게 한 번 이거는 아니면 3번 이거는 아니면 5번 요러면 B가 보이겠지. 맞지? 이게 A면 여기서 한 번 이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이거나 아니면은 하나, 둘, 셋, 넷, 5이거나 이런 거잖아 지금. 상황 자체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눠주시고 그러면은 뭐 문제는 거의 푸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로 처리할 수 있으면 문제 개깔끔하거든 이건. 그래서 총 몇 번 중에 5번의 시행 중 그럼 그 상황 자체가 나오는 게 한 번이다. 상황이 나오는 확률은 몇 번이야? 몇 분의 1이야? 4분의 1인 거지. 앞면 2번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이 몇 번? 한 번. 4분의 3은 몇 번? 4번.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괜찮지? 5번 중에 몇 번? 3번. 4분의 1이 몇 번? 3번. 4분의 3은 2번. 자, 마찬가지 상황이야. 5번 중에 몇 번? 5번. 4분의 1이 몇 번? 5번. 4분의 3은 빵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처리해 주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겠지. 오케이. 디리리리리. 디리리리. 자, 8번. 요게 내 기억엔 9평 30번. 근데 요만큼에다 풀면 끝나. 9평 30번인데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칸은 한 요 정도면 돼. 자, 8번 봐봐. 잘 들어야 돼. 일단 13 이하의 자연수. 오케이. 이해했고 A보다 큰 이해했고 2가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결국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 문제고 테마는 중복조합인데 중복조합에서 쓸만한 스킬 중에 하나야. 중복조합에서 쓸만한 스킬적인 측면 중에 또 하나인데 자 일단 A와 D를 곱해서 홀수 인정.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다음 B와 C를 더해서 짝수 그것도 이해했어.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A, B, C, D 순서대로 본다면 홀로 가거나 아니면 홀 짝짝 홀 둘 중에 하나야. 위에 거는 금방 나오지. 위에 건 끝났잖아. 위에 건 뭐야? 선택이 몇 가지가 가능한 거야 지금. 13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 7개잖아. 그지? 홀수 7개 중에 몇 번? 4번 이러면 끝난 거야. 됐어? 그 문제 밑에 거잖아. 문제 밑에 건데 잘 들어봐 얘들아. 만약에 쌤이 요 부분을 먼저 얘기할게. 자 봐봐. 쌤 봐봐. 다 했어. 괜찮아. 이거 다 한 거야. 자, 봐봐. 날 봐. 자, 요게 먼저 얘기할게. 예를 들어보. 예를 잘 들어봐. 쌤이 처음에 고를 때 요거 누가 더 작거나 같아야 돼? 요쪽 왼쪽 게 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짝수 2개 골라볼게.
이거를 앞으로 요렇게 생각을 하기로 할게. 다시 해볼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그럼 이렇게 한번 골라볼까? 그럼 여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를 뺀 걸로 생각하기로 하는 거야. 그러면 내 말 잘 들어봐. 그러면 뭐가 좋냐? 홀짝이지. 근데 그냥 짝수 두 개를 뽑는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왼쪽 게 항상 하나씩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씩 거기서 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무조건 얘보다 얘가 항상 크거나 같지. 자, 반대편은 어떨까? 예를 들어 여기가 8 이랬어. 그럼 여기는 앞으로 9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기로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럼 11은 못 만들잖아요. 11은 뭐와 같은 경우가 있어? 11은 무슨 상황이었을까? 뭐를 대체해서 지금 세는 거잖아. 뭘 대체해서 세는 거야, 지금. 여기가 11이 나오는 경우는. 이 자리에 8하고 10을 뽑는 경우를 8하고 11로 뽑는 거를 8하고 10으로 대체해서 세겠다는 거잖아, 지금. 이해돼?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은 얘 숫자가 나온 짝수 숫자보다 하나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짝수가 총 몇 개 있어? 6개 중에 몇 개를 고르기만 하면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무조건 선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쉬었다 할게.